요즘은 촉과로 물건을 받는 게 편한 세상이지만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며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행복한 공간입니다. 어릴 때 집 앞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보면 동네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피구도 하고 떡 떠먹기도 합니다. 가끔 생각 없이 나가면서 행복했던 놀이터가 그립습니다. 같이 모여 놀러 가도 그냥 시간에 부모님이 저녁 먹으러 찾아서 투자된 장소가 그립습니다. 다른 데도 못 갔었는데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면 행복해야 합니다. 어릴 때 행복했던 그곳처럼. 행복한 그 공간이 침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손가락을 사람은 행복한 공간이 침대입니다. 쉬는 날에는 침대 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은 제일 행복한 공간이 침대라고 할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제일에서 제일 큰 공간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행복한 공간이 엄청나게 커졌으면 좋겠다면서요. 침대 위에서 모든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따뜻한 전기장판과 함께 침대 위에서 색칠도 하고 뜨개질도 합니다. 아주 어릴 때 할머니께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대문 나가면 아이에게 큰 장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누워 있으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에도 엄청 시원했습니다. 나에게는 거기 누워 있는 게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가면 방 안에 있기보다 정자에 있었습니다. 큰 정자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종일 뒹굴뒹굴하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보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점자리가 날아다니고 뒤에는 뒤에 철도에는 기차가 지나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커서도 가끔 할머니네 가면 그 정자에 누워봅니다. 어릴 때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까지 불어주면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내려갔더니 정자가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 행복을 주는 추억의 공간에 사라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의 행복은 공원 하나 사라졌습니다. 자주 가지 못했어도 어릴 때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가장 텅 빈 그 공간을 보았을 때 나는 마음 한편에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는 저축방 원룸에서 행복한 배달을 기다립니다. 2주에 한 번씩 꽃이 배달되어 옵니다. 그날 저축방이 행복을 가득해집니다. 생활가 배달되어서 20일 정도 향기를 냅니다. 그러다가 시끄고 며칠 뒤면 또 생활가 배달되어 옵니다. 친구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 꽃을 1년 정도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구독. 행복할 때, 슬플 때, 집중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가 다르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 그것을 공간 플레이로 뉴스 만들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 말은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한 인생 수업 패스의 편에서 이 유현준 강사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찾았던 산의 정상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소수간의 될 수도 있고 매일 선택해서 콜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치게 될 때 충전되고 위로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본인만의
행복한 공간을 만들다면 언제 찾아도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곳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지친 여기서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행복한 공간은 존재만으로 힘이 됩니다. 오늘 사적인 생각하면 벌써 위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은 공간이 주는 특별함을 모릅니다. 그 공간을 위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 대부분을 1분 안에 우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보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나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차를 탄 등을 비교를 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나보다 나은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비해 나만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꿈을 이루고 원하는 삶이 있어서 이런 고민이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남들처럼 열심히 산 것 같을 때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하면서 콜레트라는 20세기 프랑스 소설가가 한 말입니다. 본인이 지금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남들께 비교해 두면 깨닫지 못합니다. 몸이 좋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달리 나의 몸을 보면 만족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달라진 나에게 칭찬해줘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매일 정상가 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새로 배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배운 게 기억나지 않지만 일을 하다 깨우치는 때도 있습니다. 삶에서는 끼어져 나오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독서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내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이 선결돼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흔적을 쌓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흔적이 연결되는 날이 옵니다. 나도 대학교 다닐 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부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친구들, 나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 발표를 준비하지 않아서 즉석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등 많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 엉덩이가 무거운 편입니다. 공부를 조금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더 집중하고 했으면 잘했을 것입니다. 나는 1등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타는 범위 안에만 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장학금은 7등까지 주어졌습니다. 학기마다 7등 안에 들려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3년 동안 3번 이상의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발표도 똑같았습니다. 나는 즉석에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 대부분 결정적인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다 보면 준비했던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 잘 다가가지 못하는 타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 번 만나고 익숙해지면 그 자리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몇 번의 만나 후에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통점도 많이 발견하고 이야기거리를 많이 생각해 갑니다. 나는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항상 어렵습니다. 같은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B가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나 동생 어릴 때 구몬 학습을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선생님 반에서 받았는데 당일 배운 내용으로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일 배우고 숙제 내용에서 몇 개가 더 풀어보고 수업이 끝납니다. 동생 앞에서 수업 시간에 미리 숙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나도 더 많이 풀어야겠다면서 경쟁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날 둘은 일주일 숙제 반을 했습니다. 좋은 비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진도를 항상 비교했습니다. 그것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잘하고 있는지 날 점검했습니다. 남들이 완성한다고 해서 나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책치질 한다고 해서 목표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칭찬이 필요했으나 내가 오늘 게으름을 푸는 것 같으면 남들을 봅니다. 쟤는 오늘 이 정도 하니까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아버지 친구들의 아들은 나보다 1살 어립니다. 내가 재수를 해서 같은 해에 수능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서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엄친아, 즉 엄마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그 공부도 잘했고 게임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 대해 잘 몰라서 비교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가면 누구 아들은 어디 갔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았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하려 하지 않아도 대화하다 보면 비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농사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이 자신 농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자식들은 항상 부모 마음대로 크지 않습니다.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나의 자식이 잘하는 점을 보고 칭찬해주는 마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이 자식들이 크면 주변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이 주변에서 8살에 내 구구단을 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는 언제 하냐며 바랍답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아이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그 속도에 맞지 않게 가면 아이도 지치고 부모님도 지칩니다. 아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일단